안녕하세요. 밴쿠버 할배입니다. 이번 영상은 크루즈 여행을 가려고 하시거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예약을 진행하시기 전에 몇 가지 꼭 알아보고 시작하면 도움이 될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의 반응은 참 좋았다고 하는 경우와 한번 경험해 본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분들로 나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여행에서 가장 필요한 먹는 것, 자는 것, 이동하는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움직이는 호텔 같은 크루즈 여행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크루즈 여행 안내에 관한 영상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는데 예약하는 방법이나 저렴하게 가는 방법, 또 소요 경비, 크루즈 체험, 크루즈를 타기 위한 준비 같은 경험담 등은 많이 있지만 예약하기 전에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많지 않아서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크루즈를 예약하기 전에 첫째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일 거고요. 두 번째는 언제 갈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크루즈를 탈 것인가 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밴쿠버 같이 크루즈가 정박하는 곳에 살고 계신 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려고 여행사에 의뢰해서 추천하는 대로 적당한 시기와 가격을 선정해서 다녀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크루즈 노선은 전 세계에 수없이 많으니까 본인이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크루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예약을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크루즈를 밴쿠버 분들이 가신다면 자연 경관이 밴쿠버와 비슷한 곳이 많으니까 새로운 느낌이 없을 거고요. 한국이나 동부에서 오신 분들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풍경을 만나게 되면 훨씬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이렇듯 개인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왕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할 여행이라면 크루즈 안에서의 경험도 좋겠지만 방문지도 기대되고 설레는 곳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요? 북미에서 비교적 접근이 어렵지 않은 크루즈라면 알래스카, 하와이, 캐리비안, 멕시코 서부, 또 파나마 운하 크루즈 등이 될 텐데요. 크루즈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노선별로 날짜와 비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크루즈 예약 사이트로는 베케이션스 투고, 엑스피디아, 크루즈 크리틱 같은 인터넷 예약 사이트와 크루즈 회사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루즈 회사 사이트들은 그 회사 크루즈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 크루즈는 각각의 회사별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베케이션스 투고 같은 데 들어가시면 거의 모든 크루즈 회사들의 노선과 가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판단하기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이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리비안 크루즈를 보면 이스트 카리비안은 바하마, 도미니칸 리퍼블릭,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케이먼 군도 등으로 가는 크루즈를 주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웨스트 카리비안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있는 도시들과 이쪽 온두라스에 있는 섬까지 가는 그런 크루즈 라인이 있습니다. 하와이 크루즈는 하와이에 있는 큰 섬 4군데를 다 정박하는 크루즈부터 두어 군데만 들리는 크루즈 등 여러 노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래스카 크루즈는 밴쿠버나 시애틀에서 출발해서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앵커리지까지 가거나 앵커리지에서 밴쿠버까지 오는 이렇게 편도 크루즈들도 있습니다. 멕시코 서부 크루즈는 LA나 샌디에고에서 출발해서 멕시코 서부 휴양지 몇 군데를 들려서 오는 그런 코스들이 있고요.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많이 검토하시고 특히 처음 크루즈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가고 싶은 곳으로 계획을 잡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 갈 것인가인데요. 알래스카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9월까지 운행을 하는데 봄과 가을에는 비가 오거나 추운 날씨를 만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요. 6, 7, 8월 같은 좋은 날씨에는
크루즈가 가격이 비싼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하와이 크루즈는 1년 내내 좋은 날씨와 적당한 기후 그리고 계절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곳이죠. 겨울엔 우기라고 하지만 하루에 한두 번 소나기처럼 지나가는 비가 와서 저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캐리비안은 6월부터 11월까지 허리케인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플로리다에 살지 않는 이상 크루즈와 항공편을 미리 예약을 해야 하므로 허리케인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름과 가을까지도 캔쿤이 있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 쪽은 습하고 더운 날씨가 많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멕시코 서부는 코스가 단조로운 게 단점이지만 12월부터 4월 사이에는 고래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여름에는 휴가철이라 항공, 숙박 등 모든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크루즈도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가을부터 봄 사이 여행 비수기 때 날씨 좋은 하와이나 카리비안 크루즈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 코스와 시기를 정하셨으면 어떤 크루즈를 탈 것인가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가격과 기타 비용, 배의 크기와 시설, 그리고 정박지 안내, 기후 등 검토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가격은 텍스가 별도로 있는 것이 있고 텍스 인클루딩으로 표시된 것들이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배의 크기는 8에서 9만 톤급, 12에서 15만 톤급, 15만 톤 이상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크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작은 배들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건조된 지 좀 된 것들이 많이 있고요. 승객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아서 조용한 편입니다. 단점이라면 쇼 같은 프로그램이 좀 단조로울 수가 있고 특히 극장 쇼에서 말로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15만 톤 이상 되는 큰 크루즈 같은 경우는 승객과 승무원 포함해서 만여 명의 승선을 하게 되는데 비교적 배들이 신형이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약간 비싼 편이고 어린이를 포함한 패밀리가 많이 타기 때문에 조금은 시끄럽고 번잡한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배를 타겠다 하는 마음이 정해지시면 가격을 비교해 보셔야 되겠죠. 인터넷 예약 사이트에 있는 가격과 크루즈 회사 사이트 가격 그리고 여행사의 의뢰해서 받아본 가격 등을 비교하셔서 적당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고 비용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지중해나 유럽, 아시아 크루즈, 남태평양 그리고 남미까지 가는 그런 크루즈 등 다양한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크루즈 여행을 하신다면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리포지셔닝 하는 크루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봄, 가을에 한 지역의 시즌이 끝나고 따뜻한 곳으로 옮겨가는 크루즈들입니다. 유럽에서 북미로, 북미에서 유럽 또는 밴쿠버에서 LA 등으로 1주나 2주 동안 장소로 옮겨갈 때 빈배로 가느니 손님을 태우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타실 수가 있어서 배 안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이용하시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시간을 투자하셔서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고 결정해서 다녀오신다면 후회하지 않는 크루즈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밴쿠버 할배였습니다.